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1영상인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뭐 비도 오고 해서 좀 쉬었어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지난 또 일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복기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여러 가지 인전 계획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트럼프의 그 똘끼로 인해서 똘끼로 전 세계인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좀 이름난 그런 헤지펀드 회사들도 좀 장난이 아닐 거야. 증권사, 헤지펀드, 연기금 지금 난리나 난리. 난리다. 트럼프가 저렇게 또라이질 짓들은 생각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적당한 때쯤 되면은 좀 줄어들고 이때는 이제 주가 부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트럼프도 결국은 뭐 재선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자기 임기 말에는 좀 편해하지 않겠어요. 임기 말.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확실히 인전 압도적으로 잘 나가려면은 그 다수의 상원과 하원을 확보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년에 또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엉뚱한 짓은 안 할 겁니다. 연말 되면 또 연말쯤 되면 저는 그래야 하반기 정도 되면은 다시 슬슬 주가를 막 띄우려고 별의별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본인도 살고 자기 당도 사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저러다 또 총 맞습니다. 저러다가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주가 조작 범위로 지금 몰아세울 것 같은데 탄핵을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하여튼 트럼프 제가 볼 때는 잘해야지 저는 본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승리자는 워렌 버핏 형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초과 수익을 내는 미국 단기 채권 ETF가 자산의 피난처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서학김이 대표 채권 투자처죠. 미국의 장기채가 최근에 금리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널뛰고 있어요. 여기에다 안전자산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 안전자산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고 그런 관측이 나온 영향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죠. 안정적인 단기채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이제 조언을 하네요. ETF 체크에 따르니까 1년 미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 ETV가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 ETV가 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보니까 10.1% 정도 올랐고, 같은 기간 미국 장기채 ETF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마이너스 0.59%를 훌쩍 웃도는 수익률을 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변동성이 극심했던 최근에 한 달 동안 기준 수익률도 각각 0.13%, 마이너스 5.89%로 단기채가 장기채를 좀 앞섰습니다. 이 단기채는 달러 가치 상승분과 이자 수익을 챙겼는데 장기채는 가격이 좀 하락해서 하락한 탓이죠. 미국 증시에서 단기채 ETF가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네요. 1에서 3년물 미국 국채 투자는 뱅가드 단기채죠. 이건 6개월간 2.23%의 수익률을 올렸고 1년 미만으로 만기가 짧은 미국 국채를 담은 아이셔즈 단기채 이거는 같은 기간 2.19%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장기채 ETF인 아이셔즈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그 TLT죠. 이 TLT가 이 기간 동안에 3.9%나 하락을 합니다. 국채가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환율을 배제한 수익률 측면에서도 단기채가 더 높은 성과를 낸 거죠. 이 글로벌 자금은 단기채 ETF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 컸던 한 달간 SHV에 12억 6,52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잔존 만기 3개월 미만이죠. 이 미국 국채 투자는 파킹형 상품 SPDR 블룸버그 1, 3개월 미국 단기채 ETF 이 BIL이네요. 코드 이게 BIL 티커가
이거하고 iShares 0-3개월 미국 단기채, 여기는 SGOV 이건가 봅니다. 티커가. 여기에는 같은 기간 각각 71억 1840만 달러, 48억 963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 TLT에는 반대로 이 기간 동안 5억 6450만 달러가 이제 순유출이 된 거죠. 이번에 급락장을 앞두고 미리 주식을 팔아서 주목받은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단기채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미국 단기채 규모가 2880억 3100만 달러에 달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미국 장기채의 인기가 좀 높아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하락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본의 차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장기채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단기채보다 얻을 수 있는 자본의 차익 규모가 먼저 크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 장기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표된 지난 9일에 0.5%포인트 이상 급등한 연 4.561%까지 뛰었던 게 대표적인 사례네요. 4.516.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죠. 증시 폭락과 안전자산인 장기채 가격 급락이 동반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더라. 월가에서는 중국이 미국 장기채를 팔아쳤다는 분석도 있어요. 미국 국채 금리 폭등 시점이 미국이 중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시기에 맞물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시장에서 대규모 관세 부과 대상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장기채는 점점 더 변동성과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 투자 피난처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미국 단기채는 변동성이 좀 작고 현금화가 쉬운 데다가 향후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은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데다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결합돼서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설정액이 연초 대비 1조 7,600억 늘었다는 그런 펀드가 있네요. 코레이트 셀렉트 단기채 펀드네요. 코레이트 셀렉트 단기채 펀드. 채권형 공모펀드 가운데 올 들어서 설정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만 돈을 넣어도 연 3% 내외의 이자를 받는 파킹형 ETF도 투자 대기 자금의 수요처로 각광을 받고 있더라. 이 파킹형 ETF는 상품의 유형과 운용사별의 그 운용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만큼 상품 구조랑 거래 비용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만기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파킹형 ETF는 이 소울에 나온 거네. 소울 초단기 채권 액티브 3.1%, 플러스 머니 마켓 액티브 3.03% 이렇게 뒤를 잇는 것 같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추정용에는 키움의 CD 금리 액티브 2.72%,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 추정용 코덱스 KOFR 금리 액티브 합성이 2.802%의 기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파킹형 ETF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장이 불안정하고 요동치고 트럼프의 또라이 지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단기채 파킹형 ETF로 옮기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버핏 형님도 피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천만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